안녕하세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우리 아이를 지켜보시는 부모님들, 혹시 마음 한편에 작은 걱정을 안고 계신가요? 오늘은 2세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발달 신호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오야! 하고 몇 번을 불러도 아이가 돌아보지 않을 때, 혹시 못 들었나? 하다가도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있죠. 이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가장 먼저 부모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이를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사실 전문가들은요, 이렇게 이름에 반응하지 않는 걸 자폐 스펙트럼의 아주 초기 신호 중 하나로 보기도 해요. 물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자폐다라고 단정할 수는 절대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중요한 신호인 건 맞습니다. 그럼 보통 아이들은 언제쯤 자기 이름에 반응할까요? 대개 생후 5개월에서 9개월 사이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이 시기를 훌쩍 지났는데도 별 반응이 없다면 혹시 다른 신호들은 없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이름에 반응하는 것 말고 또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의 일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신호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선 소통과 언어 쪽을 한번 볼게요. 말이 눈에 띄게 늦는 경우가 있어요. 두 돌이 됐는데도 할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안 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죠. 또 어른들 말이나 행동을 잘 따라하지 않는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저기 봐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식의 몸짓 언어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랑 눈을 잘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신호 중 하나예요. 다음은 행동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인데요. 예를 들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노는 걸 더 편안해하고 자기 장난감을 친구랑 나누려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감정 표현이 풍부하지 않다거나 다른 사람을 보면서 활짝 웃는 일이 좀 드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손뼉을 계속 친다거나 까치발로 걷거나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계속 반복하지는 않나요? 마지막으로 특정 소리나 빛, 냄새 같은 자극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놀이 방식에서도요, 좀 독특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붕붕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일렬로 쭉 늘어놓는 데에만 한참을 집중한다거나 블록으로 뭔가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위로 끝도 없이 쌓아 올리는 걸 좋아하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세요. 어? 우리 애는 그냥 말이 좀 늦는 거 아닌가? 하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냥 말이 늦는 거랑 자폐 스펙트럼 신호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소통하려는 마음이에요. 말이 좀 늦더라도 어떻게든 눈을 맞추고 손짓을 써서라도 엄마 아빠랑 소통하려고 애쓰는 아이는 단순 언어 지연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자폐 스펙트럼의 신호는 애초에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 자체에 관심이 좀 적고 그걸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 사회적인 상호작용 의지,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아, 이거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우리 아이는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잠시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볼까요? 어떤 연구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눈을 피하는 게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쏟아지는 그 많은 표정, 정보들이 아이한테는 너무 버겁고 심지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눈을 돌리는 걸지도 몰라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그냥 윙 하는 믹서기 소리, 청소기 소리가 어떤 아이들 귀에는 마치 옆에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소리로 들릴 수 있거든요. 아이가 갑자기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다면 아이가 느끼는 세상은 우리가 느끼는 것과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해요. 자, 이렇게 아이의 세상을 조금 엿보았다면 이제는 부모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 시간이에요. 막막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감정적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한 걸음 떨어져서 차분하게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간단하게 메모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집에서 아이랑 더 많이 놀아주세요. 일부러라도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같이 뒹굴면서요. 부모님과의 즐거운 시간이 아이한테는 최고의 영양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왜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할까요? 바로 골든타임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의 뇌가 정말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하는 시기, 바로 이 생후 3년 안에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 그 효과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한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모든 행동이 우리에게 보내는 말이고 신호입니다. 그 말을 알아들으려는 부모님의 마음, 그 따뜻한 이해가 바로 모든 변화의 진짜 시작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이해가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니까요.